네, 징계 정국에 시동을 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본인도 윤리위원회에 제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윤리위에 제소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오히려 장 대표라며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낙선을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제소되자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지지 않는 장 대표라고 반발했습니다. 조경태가 해당 행위자인지 6.3 지방선거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인지. 조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장 대표를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쇄신파 모임 대안과 미래도 좌시하지 않겠다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노선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포정치, 징계 정치를 하는 것에 반대하며 대안과 미래가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병이 걸려있는 환자라고 치면 종합병원에 가서 과학적인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듯한 느낌? 당권파는 징계는 공포정치가 아니라 당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오늘도 대안도 미래도 없는 세력이 또 고장난 레코드처럼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내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참정권 수호 집회 장외로 나갑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재가동되면서 당내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정적 제거를 위한 공포정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선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포정치, 징계 정치를 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수 국민의 인식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할 시에는 대안과 미래가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고장난 레코드처럼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른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이를 공포 정치로 침소봉대 왜곡합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정치 행위라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주도한 징계를 통한 뺄셈의 정치는 이미 지난 지방선거 전에 사법부의 판결로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정적 제거,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를 두고 정적 제거니 뺄셈 정치니 하는 주장도 본질을 호도하는 궤변입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잘못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안과 미래 소속 25명 정도의 의원들도 징계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오전에 조찬 모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조광한 최고위원이 별도 소통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는데요. 공포 정치를 계속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당원 당규에 따른 절차를 공포 정치로 왜곡하고 있다. 또 뺄셈 정치라고 했더니 본질을 호도하는 궤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대안과 미래와 조광한 최고위원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당권파를 대표하는 조광한 최고위원과 그리고 또 대안과 미래가 이제 지금 징계 정치를 두고서 본격적으로 대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정당에 윤리위가 각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윤리심판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있죠. 윤리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사실 이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곳이잖아요. 노선이라든지 어떤 정책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리위가 있는 이유는 정말 부정부패가 있다든지 그리고 정말 추문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코인 투자라든지 또 이 보좌관들을 시켜서 투자를 하게 한다든지 예.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당연히 윤리위원회나 윤리심판원이 나서서 징계를 하고 그래야지만 당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도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익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주장과 어떤 생각들이 교차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치적으로 대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정당이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는 이 부정부패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정치적 노선의 차이, 입장의 차이를 가지고 윤리위가 재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비롯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윤리위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지난번 한동훈 의원을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떤 당원 게시판 사태로 제명을 했는데 문제는 뭐 다 인정하더라도 소위 당원 게시판 문제가 제명까지 갈 사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즉 당내에서 다른 어떤 징계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아예 제명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2명 또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배현진 의원과 그렇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 법원에서 사실 거부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정치력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텐데 문제는 세상에 윤리위원회에 올라간 현역 의원이 거의 뭐 당에 있는 의원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정당사에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소위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해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고 해서 이런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정치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영구 복당 금지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친한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계 사유 자체를 희화화하면서요.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된다는 대표의 강력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해당 행사에 대해서 영구복당 금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발언하시는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도 제가 드린 말씀은 징계 정치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 비비론적으로 굳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무슨 죄가 있냐면 이제 한동훈 대표랑 유세차에서 옥수수 먹은 죄가 있어요. 이제 배현진, 박정훈 두 분은 이제 치킨 먹은 죄가 있고 정광재 대변인은 쉐이크를 같이 먹었고 근데 우리 쉐이크 먹고 옥수수 먹고 치킨 먹은 사람들 징계를 할 거면 우리는 저렇게 두 손 들고 저는 번쩍 들지는 않았거든요. 네, 번쩍 든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을 어떻게 징계하는지를 보고 김재원 최고위원을 저는 잡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예, 한동훈 의원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징계 정치가 장동혁 대표의 비빌언덕이다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박상수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옥수수 먹은 죄, 나는 옥수수 먹은 죄고 이 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치킨 먹은 죄, 정광재 전 대변인 쉐이크 먹은 죄가 있다. 아예 본인들의 어떤 징계 사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희화화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환 교수님. 그러니까 해볼 테면 해봐라. 본인들 별로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저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국민의힘 내부의 구성원들이 징계를 그렇게 크게 무서워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다음 총선 때까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도부 바뀌면 지금 이 징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런 어떤 자신감 또는 어떤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당장의 어떤 징계에 대한 여론도 당내 여론도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앞서서 봤던 호위무사 몇 분 정도. 그것도 의원직도 아닌 그런 호위무사 몇 분, 조광한 최고위원이나 김민수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뭐 이 사안의 중대성, 엄중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지만 대다수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남 찐윤이라고 하는 당의 주류들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저렇게 박상수 전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징계에 대해서 오히려 조롱하고 이런 부분이고 앞서서 조광한 최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네. 그럼 중대하고 명백한 해당 행위의 기준이 어디냐? 사실은 이 기준도 굉장히 주관적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관심법이거든요. 예. 올라가가지고 무소속 후보의 손을 같이 들어줬던 뭐 이제 그 무소속 도의원의 손을 들어줬고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예. 지난 지방선거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명백한 해당 행위 아니냐? 나는 유세차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지지를 해서 뭐 손을 들어준 적도 없고 뭐 지지 연설도 하지 않았는데. 옥수수나 치킨이나 뭐 쉐이크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징계한다? 네. 그럼 징계의 기준이 어디냐?
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징계라고 하는 게 명백하고 중대한 징계라고 하는 이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게 관심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자, 이렇다면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면 이거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징계 정치가 시작부터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네.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네. 물론 뭐 징계 요청서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두 징계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윤리위도 검토를 거쳐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수 대변인이 얘기했던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친한계, 박상수 대변인이 아까 얘기한 건 김재원 최고위원도 무소속 후보 지원한 적이 있는데 그럼 김재원 최고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거든요. 형평성 차원에서 좀 어떻게 좀 맞춰야 되는 징계 걸까요? 청구를 하면 돼요. 징계 회부 요청을 하시고 예. 윤리위에서 판단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징계 정치를 당 지도부와 윤리위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징계 대상자로 분류된 징계 회부 요청이 된 그 대상자들이 징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윤리위가 뭐 심리 개시도 하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징계 회부 요청을 당대표나 지도부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지만 당원들이 징계 회부 요청서를 마구마구 보내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과도하게 보냈단 말이죠. 그럼 윤리위가 이걸 분류해가지고 징계 개시 결정을 할지 그럴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 자체 판단한 뒤에 그다음에 진행되고 나면 그 뒤에 후에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선평가잖아요. 네. 윤리위가 어떤 행동도 안 했는데 이거 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이게 징계 정치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보면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윤리위가 아직까지 판단한 바가 없어요. 물론 윤민호 윤리위원장의 윤리위가 지난 그 징계 양정 과정에서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양정이 나온 건 저도 인정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번엔 좀 징계와 관련돼서 합리적인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징계 여부 결정 및 대상, 범위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지금 벌써 며칠째 한 15일, 20일째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위가 그러네요. 가동도 안 됐어요. 예. 이제 시작을 하고 아직 어떤 결론도 내지 않고 어떤 과정도 공개가 안 됐는데 이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20-30명이다, 징계 정치다. 저는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징계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는 징계위원회 가동 중에 요 사안에 대해서 징계 있는 것처럼 개시 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정도의 뭔가 정보가 있고 나서 이거 문제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죠?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당원들이 징계 회부 요청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 그럼 누굴 탓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이 논의가 시작됐다는 게 아니다. 물론 이제 소뚜껑 뭐 자라보고 놀란가 소뚜껑 놀란다 요 정도의 상황 파악이 되겠지만 예. 지금 너무 심한 반작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결론도 안 났는데 네. 이거 마치 징계 정치인 양 본인들이 징계 정치하면서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 저는 이 뭐 쉐이크 먹었다 그러는데 이제 박상수 변호사의 저 말은 은유죠, 은유. 근데 그거는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판단 이후에 그 다음에 이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똑같은 논리예요.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윤리위원회를 마치 명령하는 듯한 이렇게 독립성을 잃게 한 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밖에서는 온갖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비판의 관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독립적인 기구라고는 하지만 장동혁 대표와 윤리위가 과연 독립되어 있는지 여길 놓고도 이제 친한계에서는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당내에서는 아직 뭐 징계가 가시화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해오지만은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대상자, 그리고 혐의, 징계의 수위 등이 우리 많은 당원들과 우리 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또 윤리위에서도 그런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점식 원내대표 얘기는 참 일관된데요. 의원 징계는 신중해야 된다. 징계를 통한 당 기강 확립은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오늘은 징계는 대상과 수위가 당원과 의원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추윤 부대변인님, 네. 국민이 포함된 게 저는 눈길이 좀 가던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취지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 윤리위가 해왔던 판단들이 국민들이 느낄 때 공감하기 어려운 판단들이 있었다는 거를 정전식 원내대표가 저는 그냥 뭐 자백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왜 이렇게 징계가 남발되는가? 아까 뭐 지금 징계가 사실 뭐 검토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왜 이걸 얘기를 많이 합니까? 징계가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징계 요청이. 그동안에 뭐 징계가 실제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왜 그러면 이게 수십 건인지 100건이 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당원들이 징계 요청을 남발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그 책임은 장도혁 대표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장도혁 대표가 김정혁 전 최고에게 이거 뭐 또 이건 윤리위가 내렸다고 하겠죠. 네. 윤리가 내릴 때 당대표는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비판한 건 이건 징계다. 가처분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물러졌죠. 그리고 장도혁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했던 얘기, 당대표를 흔드는 행위들, 뭐 자꾸 거치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 당시에 청년 최고위원이랑 청년 의원들 3명을 지목하면서 얘기했었죠. 자, 그런 거를 당원들, 그 장도혁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당원들이 볼 때는 당대표 비판하는 거 해당 행위구나. 그러면 이건 징계 요청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과거에 김정혁 최고 물론 가처분 인용됐지만 그 당시 징계 내린 적 있지. 그러니까 남발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서 이렇게 서로에 대한 징계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남발되는 건 오롯이 장도혁 대표 책임인데 왜 나 몰라라고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는 모습,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판을 벌려놨으면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는 너무 징계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징계 요청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당원분들 자중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 안 내고 있잖아요. 본인은 이런 분위기 즐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거 판단,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될 거다.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단 내릴 경우 역풍 불 거다라는 거를 본인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윤리위의 징계 1순위 후보로 꼽히는 당내 최다선이죠. 조경태 의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내란 옹호 세력은 국회직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것은 저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잘못된 겁니까? 그 표현이? 국회 내란 옹호 세력이라든지 내란 수계의 어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국회직에 앉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인가요? 저는 근데 그 믿고 싶지 않아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데 만약에 사실이면요. 본인 스스로 거치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징계 까면 됩니까 저게? 후보가 결정됐는데 다른 민주당 의원들하고 해서 했다? 이게 무슨 정당이에요. 이런 사람 만약에 나오면 이건 바로 제명시키고요. 출당시키고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기초 의원도 뭐 정치계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시는 이런 데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조경태 의원은요, 얼마 전에 박덕흠 국회 부의장과 함께 당내 부의장 경선에서 맞붙었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낙선한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에게요, 박덕흠 부의장 뽑아주지 말아라 이런 식의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친한계와는 조금 다른 이유로 징계 요청서가 접수가 된 건데요. 실제로 뭐 박덕흠 부의장 대신 조경태 의원을 좀 찍는 의원도 있었다라고 하네요. 이현정 의원님. 네. 좀 다른 얘기이다 보니까 이건 좀 징계 사유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때 아마 28표인가요? 그게 아마 조경태 의원에 대한 표가 나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전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 보면 박덕흠 의원이 당시에 어떤 이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사실상 이게 분명한 그쪽 편을 들었기 때문에 네.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본인도 이제 부의장의 선거에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별로 그렇게 이슈가 안 되다가 최근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아마 이거를 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오늘 박덕흠 의원은 또 장문의 SNS 글을 올렸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걸 징계 국면으로 또 이제 시작되니까 내일 또 이제 조경태 의원이 이거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금 징계위원회에 또 올리겠다 이렇게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뭐 다 이제 징계위원회로 그냥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징계위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하는 곳은. 나머지는 뭐 다 일하지 않고 그냥 징계위원회만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렇게 왜 그럼 됐는가? 결국은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가 계속 징계와 관련된 메시지를 발신했잖아요. 본인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징계하겠다, 누구까지 실명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호를 받아서 당원들 일부가 계속 징계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김민수 최고가 이야기하니까 또 이게 논란이 돼서 또 징계에 올라가고 이게 지금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정말 한 20여일 동안 지금 국민의힘은 징계 문제밖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른 이슈가 하는 것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거는 장동혁 대표 본인이 지금 징계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아예 정치는 씨가 말랐다. 사실 이런 문제는 최고위원회나 뭐 당의 어떤 내부에 통해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굳이 이거를 이제 당의 제명과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것은 당내에 이제 이거는 정치도 없고 소통도 없고 그냥 뭐 문제만 있으면 무조건 제명으로 가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았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예전에 좀 기억을 되짚어보면 배현진 의원이 징계가 됐던 것도 아동학대 논란, SNS상에서 설전 때문에 좀 징계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이렇게 뭐 박덕흠 의원과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던 것 때문에 다 합쳐져서 징계 대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박덕흠 의원만의 문제 때문에 지금 징계 대상이 된 걸까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원죄에 가깝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번도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특히 탄핵을 갖다가 부결한 것, 당론이었거든요. 예. 이 당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나 반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이 박덕흠 의원 국회 부의장 선출에 대해서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라고 그 사유가 뭐냐 하면 탄핵을 부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탄핵 부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떠한 공식적인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조경태 의원에게 묻는 거죠. 박덕흠 부의장이. 자, 우리는 당시에 당론으로 탄핵을 부결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다 내란 옹호 정당이고 탄핵 반대 정당이다. 네. 당신은 왜 우리 당에 있냐? 당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징계라고 하는 이 정치가 결국은 단두대 정치가 돼버렸어요. 여기에 죄명을 하나씩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징계의 정치가 단두대가 없다면, 무대가 없다면 사실은 이 탄핵 당론 부결, 탄핵 부결 당론 이거 사실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내왔던 거잖아요. 예. 그냥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문제 있지만 그냥 덮어. 그러고 그냥 지나갔던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징계 사유가 돼버리면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탄핵에 부결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당에서 징계하겠다. 이런 정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거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 언론은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자, 결국은 대화와 당내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이렇게 징계가 되면 모 아니면 도가 되는 거예요. 네. 유죄 아니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국민의힘에게 글쎄요, 한 번은 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오히려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조경태 의원은 박덕흠 의원이 부의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많았다라고 주장은 합니다만 당내 경선에서 어쨌든 부의장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이런 행동을 한 걸 두고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은요, 자신의 징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정작 그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국민과 당원에게 거짓말을 한 장동혁 대표 당사자이지요. 본인이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물러나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켜내야 되지요. 본인은 그냥 안 하겠다,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지금 어쩌면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당대표의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꼼수 정치, 과연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했는데 책임을 안 지고 계속 버티는 게 해당 행위라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내일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윤리위가 결과적으로 지금 장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서도 받아들게 생겼는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글쎄 그 회부 요청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회부 요청하면 이 징계 개시 사유가 되는지를 윤리가 판단하겠죠. 네.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런 적이 없고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옛날 한 1년 반 전에 있었던 얘기긴 한데 실제로다가는 이 국회부의장의 당내 경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승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승복을 안 하면서 민주당 의원이나 또 당내 의원들한테 나 지지해줘라고 돌리면서 한 말이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과거에 있었던 걸 저희가 소환한 게 아니고 이거 탄핵 관련돼서 당론이 부결 당론이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부결 당론에 찬성한 분들은 이거 내란 옹호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게 적절한지는 저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이미 이제 부결 당론을 그때 했던 분들도 동료 의원들이고 그때 부결 당론을 정하고 부결에 뛰어든 이유는 뭐냐면 계엄이 올바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당내 다 공통 의견이었는데 전략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시간을 바로 하게 되면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시간적 여유를 이제 갖자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가 있었는데 본인도 뭘 거기에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또 당에다 이런 식으로 침을 뱉는다면 이게 정당 구성원 특히나 좀 육선이 되셨던 것 같은데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징계 사유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 싶고 예. 그러면 윤리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윤리위는 없애야 되고 앞으로 다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그 정치라는 것이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당에 해가 되는 행위인지 여부가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아니 회부 요청을 누가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서 거기에 장동혁 대표의 말이 한두 마디 보태졌다고 해서 이거를 징계 정치라고 하고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하면 글쎄요. 모든 분이 당대표 할 때 징계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저는 이거는 예. 다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뿌리 자체를 이렇게 흔드는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뭐 여러 우려에도 어쨌든 징계 정치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루이 14세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영구 제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아니 본인이 도대체가 무슨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입니까 지금? 한시적인 당대표를 하고 있는 분이 무슨 영구적인 제명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정치적이고 어이없는 소리예요.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지? 우리 당에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큰 해당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당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해당 행위는 당을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리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장동혁 대표에 의해서 지명이 돼서 지도부에 합류한 조광환 최고위원은 열심히 장 대표의 징계 필요성을 설파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양양자 최고위원도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행동에 대해서는 징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추윤 부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다 할 게 아니라 경중을 좀 따져보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강명구 의원 조직부총장이 받았던 그 텔레그램 문자 거기에는 1번. 거기가 방금 말씀하신 양양자 최고가 언급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부분. 근데 2번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논쟁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2번, 네. 이번에 당대표와 박민식 후보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박민식 후보는 그냥 껴있는 것 같고요. 당대표에 대한 험한 말 그러면서 한기호 등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에 대해서 험한 말. 아까 징계를 하지 않은 지도부가 뭐 여야에 있었겠냐라고 하셨습니다만 적어도 물론 있었죠. 근데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해서 징계 논의가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됐던 정당 당대표는 좀 본 적이 좀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민주당은 없었죠, 이런 없었죠. 일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뭐 거짓된 얘기를 한다든가 정말 뭔가 잘못된 그런 정말 소수의 사례 말고는 이렇게 남발됐던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 당도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만 전직 당대표나 현직 당대표일 때도 뭔가 비판은 자유롭게 했거든요. 그걸 놓고 저희는 노선투쟁, 뭐 전쟁 같은 노선투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입틀막을 하진 않았죠. 당대표를 비판해 해당 행위야, 당을 흔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입을 막았던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권파가 이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을 크게 벌린 건가? 네. 전략적으로. 예. 자, 다 벌린 다음에 오케이, 당대표 비판한 사람은 징계하지 않을게. 하지만 무소속 후보 지원한 건 이건 징계 받아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좁히기 위해서 쫙 벌려놓고 좁혀놓고 징계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억지를 부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판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짧게만. 네, 짧게 지금 저희가 부탁드릴게요. 20일 정도 징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당대표 비판했다고 해서 또 사퇴 요구했다고 해서 징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징계를 마치 할 것처럼 해가지고 20일 동안 저희가 논의를 해요.
저 당내에서 논의된 게 아닙니다. 이거 전부 언론에서 논의되고. 장동혁 대표가 그 얘기를 먼저 실명을 거론하셔가지고요. 아니 근데 그 징계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런데 나중에 징계가 안 돼요. 그럼 이거 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언론에서는 마치 국내심이 징계 논의를 20일 동안 당대표 사퇴 논의했다고 해서 징계할 것처럼 막 태세를 취하다가 나중에 징계 안 했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상한 논의가 한 번도 징계 논의가 되지 않고 그런데 마치 사퇴 요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논의가 있는 것처럼 징계할 태세를 갖춘 것처럼 이렇게 쭉 논의되다가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이런 논의가 될 시점은 아니다. 예. 저도 우려하지만 네. 자 우려된다라는 정도로 끝내야 될 것이지 이게 지금 한 15일, 20일가량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정당이 받는 타격 이거 다 누가 책임집니까? 예. 어제 윤리위가 마침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언론에다가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장 대표한테 이야기하세요. 본인이 그렇게 거론했으니까 언론이 하죠. 언론이 뭐하러 지금 국민의힘에 사사건건 개입하겠습니까? 예. 윤리위가 일단 어제 처음 전체 회의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과정을 저희가 세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